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로 보는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교과서 페이지 14쪽에서부터 15쪽까지 딱 두 페이지만 하겠습니다. 어, 이번 수업은 앞서 했던 수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주요 키워드는 14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적은 것인데, 첫 번째 14억 인구, 그리고 한어, 좀 생소한 개념이죠, 한어. 그리고 보통화, 역시 보통화, 좀 생소한 말입니다. 전 세계 사용 1위 언어. 사용 1위라는 건 어떤 거에 대한 1위인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량, 중국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 표현을 아시나요? 이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국제연합 공식 언어로서의 중국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다시 지워볼게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14억 인구. 중국의 인구는 약 13억 8천만 명, 2017년 기준인데요. 역시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2019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13억, 13.9억, 거의 이제 14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인구는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구의 수의 그 순위는 중국, 인도, 미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14억이 넘을 것 같아요. 음, 어, 이제 그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14억은 좀 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두 번째, 중국인 관광객.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리적 근접성, 이렇게 그려보면, 그쵸? 아이고, 네.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인천으로 이렇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오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병음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말로는 뭐 신문 같은 곳에 보면은 요우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읽으면 요우커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음의 높낮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요우커 이렇게.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리적 근접성, 경제, 사회, 문화, 교류 등으로 많은 중국인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상권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안 좋은 측면들도 있죠. 이제 중국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관광 명소 같은 곳에 우리 그 한국인들이 좀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제주도가 특히 그렇죠. 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좋은 점을 찾자면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새로 배운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서울만 가도 많은 중국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인 인사에서부터 뭐 시간을 묻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사나 사과의 표현이라든지 기타 일상 회화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길을 묻는다든지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중국과의 무역량.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양국 간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중국과의 무역량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데 큰 어, 영향을 끼친 국가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출 1위기도 하고요. 중국에 이제 물건을 수출하는 것이 여러 국가 중에서 중국이 1위고 또 수입도 1위예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 물건을 다 가져오지만 중국에서 가져오는 양이 가장 많다.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양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 여기 가장 많다. 그래서 무역량이 1위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고 가깝기 때문에 이 사이에 그 운송비가 싸게 든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큰 이점이다. 하지만 가까워서 안 좋은 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당장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 같은 것들 물론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사용 1위 언어. 그래서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저도 조금 의외이기도 했는데 영어가 아닙니다.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화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통용이 된다. 그 언어 정보 제공 사이트 그 에스놀로그라고 있어요. 거기에 2019년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여전히 중국어가 1위예요. 약 13억. 그리고 39개 국가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2위는 영어가 아니고 스페인어입니다. 네, 4.6억 정도 되고 31개국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한국어는 15위예요. 15위. 네, 7,7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5번 국제연합 공식 언어. 국제연합 유엔의 그 공식 언어는 국제연합에서 주재하는 회의 문서 등에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중국어는 1945년에 국제연합 공식 언어로 지정이 되었다. 이 외에도 어떤 언어가 있냐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슬라이드 보면 한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여기 볼까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한어 병음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를 보고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빌려온 것이거든요. 일종의 발음 기호라고 보면 돼요. 조만간 이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통화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한자가 있고 옆에 이런 로마자 알파벳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음의 높낮이 같은 그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한어 병음이라고 해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 연습을 할 것입니다. 먼저 한어 보도록 할게요. 한나라라고 여러분 알죠? 네, 그때 그 한이에요. 중국어는 중국 인구 중 약 92%를 차지하는 한족이 쓰는 언어란 뜻으로 한어라고 한다. 그래서 중국어의 그 명칭이 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으면 한유 이렇게 돼요. 한유. 그래서 이것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h가 대문자로 된 것이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중국에는 여러 민족이 있는데 56개의 그 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 한족이 92%입니다. 네, 가장 많은 민족이죠. 그리고 조선족도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선족은 한국인인가요? 조선족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네, 중국의 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 조선족은 우리말 한국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는 겁니다. 중국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7번 보통화 읽으면 푸통화 다시 한번 푸통화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은 국토가 넓은 만큼 다양한 방언, 사투리가 존재합니다. 국민들 간의 의사소통이 그래서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표준어가 바로 보통화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방언, 사투리가 왜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왜 생겼는지. 사실 우리가 다 이유는 알고 있는데
약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문득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금방 떠오르게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산맥이. 그리고 막 이렇게 전국 팔도가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강도 있고 산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지역이 있으면 강과 이렇게 산맥으로 나뉘면 이 안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이 안에서만 이렇게 거주하게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교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렇게 왜냐면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언어 문화가 생겨난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원래 있던 말에서 조금씩 변형이 되어서 사투리가 된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가 넓은 만큼 다양한 방언이 존재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서로서로가 교류하기가 어렵고 그 지역 안에서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하기 습관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언어가 어찌 보면은 좀 살아있는 학문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그런 말들 예전에는 엄청 유행했다가 지금은 또 안 쓰고 지금은 또 새로운 단어들이 쓰이고 특히 최근에는 줄임말 형태로 많이 쓰이죠. 그런 것들 생활상의 사용상의 편의성 때문에 많이 줄이면서 쓰는데 선생님도 모르는 말들이 아주 많아요. 자, 그래서 중국 그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다 표준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표준어로 방송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항상 자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자막이 나올까요? 혹시나 이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장면에서 이 말을 못 알아듣지 않게 이 자막으로도 대신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표준어를 내보내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중국의 그 인민들이 이 표준어에 대해서 계속 노출이 되어서 서로가 표준어로 소통할 수 있게끔 음, 보급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사람은 이제 북경 사람은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는데 상하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해요. 농호 이렇게 농과 넝의 중간 약간 넝호 이런 식으로. 홍콩은 또 네이호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북경 사람이 상하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저도 상하이 말 잘 못 알아들어요. 잘이 아니고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렇게 공통된 언어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표준어, 즉 그 명칭을 보통화라고 하는데 보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생활에서도 쓰이는 말이죠. 보통, 표준, 중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말, 표준말, 그래서 보통화라고 한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인 것인데 앞서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여러분 봤겠지만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그 관계, 역사, 그리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최근의 이슈들로 봤을 때 중국어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또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국제적인 이슈들, 미세먼지, 그리고 황해안에 있는 불법 조업, 그리고 기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범죄, 그리고 어, 주-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음, 선생님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강요할 수 없어요. 어, 다 일단은 공감은 하는데 무조건 중국은
중국어는 배우는 것이 좋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선생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중국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어요. 음. 물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에서 항상 좋은 평가만 나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서로가 인정해주는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우리가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까닭이라고 했지만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중국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뭐뭐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업 영상 외에 간단한 설문지를 올렸는데 OX 퀴즈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짧게 서술해서 작성하는 것들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